초소로 화면 전환.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임시로 세워진 텐트 위로 따스한 온기를 퍼뜨리며 어젯밤의 음울한 공기를 어느 정도 흩어지게 한다. 큰 텐트 안. 2명의 부하가 그 앞에 엄숙히 서 있다. 백천월이 두 손을 모아 보고한다. 백호 대인께 아래입니다. 장옥본이 도착했습니다. 운범이 약간 오만한 투로 한마디 거둔다. 그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다. 이 장옥본은 선생께서 원하시는 자다. 그러고는 백천월이 문 밖으로 나선다. 떠나기 전 잊지 않고 당부한다. 본관이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다. 운범, 넌 여기 남아라. 손총기가 돌아오면 그에게 알려주도록. 그는 공손히 명을 받든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백호소의 백률강 공터. 바람이 휘몰아치는 넓은 공터에 장옥본이 조용히 서 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기기 힘든 기쁨이 어리며 마음속으로 득의양양함을 감추지 못한다. 그 신임 파장단 덕분에 드디어 제3대 경지로 돌파했군. 정파부에 마침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 천호, 이것이 바로 천의로다. 이 재물들이 이미 내 손을 거쳤거늘 어찌 내 몫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의 시선이 공사 중인 건물을 훑고 지나간다. 더딘 진행 속도를 보며 절로 미간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백호소 하나조차 다 짓지 못하다니. 백호소의 주관이라는 자가 자신의 주둔지에 머물지 않고 강가에는 대체 뭘 하러 간 거란 말이냐. 장옥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한 부하가 즉시 큰 소리로 알린다. 백대인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순식간에 백천월이 재빨리 밖으로 나와 마중을 나간다. 그를 보자마자 장옥본은 삿대질을 하며 호통친다. 너 혼자뿐이냐? 총기 손장명은 어디 있느냐? 상관이 왔거늘 그리도 오만하게 군단 말이냐? 백천월이 걸음을 멈추자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는다. 장옥본,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그는 이를 꽉 깨물며 참으려 애쓴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히 선생께서 널 마중 나오게 하려 하다니. 장옥본이 차갑게 웃으며 질책하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자신의 주둔지조차 보수하지 못하다니. 백천월, 넌 대체 어떻게 이 백호 자리에 앉은 것이냐? 백천월은 전혀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맞받아친다. 본관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처럼 백성들을 압박하고 착취하지 않으니 말이다. 장옥본은 아나무인으로 말을 내뱉는다. 이번에 본관이 원래 물자를 호송해 오려 했으나 하지만 이 물자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순 없겠군. 본관은 지휘사 대인께 보고하여 너의 백률강 백호소를 철저히 조사하게 할 것이다. 말을 마친 장옥본은 몸을 돌려 떠난다. 누구에게도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서 우선 황석현으로 가서 주둔하겠다. 백천월의 두 손이 꽉 쥐어져 주먹이 되고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낸다. 너무나도 광망하구나. 정말 너무나도 광망해. 초소의 또 다른 장소. 화면을 통해 허공에 떠있는 영역 스크린으로 밖의 상황이 손장명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난다. 장명의 눈에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투영된다. 장옥본의 이동 경로를 쫓으며 그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린다. 마음속에 약간의 의혹이 피어오른다. 이 이동 방향, 황석현으로 가는 건가? 이어서 손장명은 통신패를 집어든다. 내게 맡긴 임무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지? 반대편에서 조심스러운 보고가 들려온다. 선생의 분부대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안배해 두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즉각 명령을 내린다. 즉시 행동 개시해라. 도중에 나와 합류하도록. 상대방이 힘차게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선생. 이윽고 손장명이 앞쪽에 나타나 조용히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선다. 장옥본은 안색이 어두워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친다. 거기 온 자는 누구냐? 어찌하여 본 백호의 길을 막는 것이냐? 그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상대의 이름을 부른다. 장옥본이 분노하며 포효한다. 대담하구나. 일개 총기 따위가 감히 상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손장명, 상대방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체내 연기가 즉시 회전하며 홍수처럼 굽이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장옥본의 손에 검 한 자루가 나타난다. 내가 주측검상과 결탁해 조천사의 기밀 문서를 팔아넘긴 사실이 이미 발각되었다. 손장명의 손에 쥔 황금빛 검끝이 끊임없이 빛을 내뿜고 영광이 검신을 따라 흐르며 의기양양함이 가득한 그의 얼굴을 환히 비춘다. 바로 이 순간 장옥본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진다.
당혹감이 그의 눈빛을 스치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는 즉시 목소리를 깔며 크게 호통친다. 애써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뻔뻔하게 모함한다. 대인을 호위해라. 뒤에 있던 부하가 극도로 빠르게 반응하며 허공으로 몸을 솟구친다. 그의 체내에서 영력이 거세게 폭발하며 손에 든 방패로 굽이치며 흘러들어간다. 절체절명이 위기의 순간 그 방패가 제때 날아와 바람을 가르며 돌진하는 손장명의 검끝을 막아선다. 귀를 찢는 듯한 충돌음과 함께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 황금빛 영광이 폭발하며 방패가 격렬하게 떨리더니 이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그 검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다. 검끝이 똑바로 꿰뚫고 들어온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채 장옥본의 몸이 뒤로 크게 넘어가고 선열이 허공으로 치솟으며 눈앞의 땅을 붉게 물들인다. 비명조차 채 내뱉지 못한 채 목구멍에 막혀버린다. 부하가 몸을 날려 돌진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대인, 백호 대인의 원수를 갚아라. 바로 그때 뒤에서 분노에 찬 호통소리가 울려 퍼진다. 혼장할 녀석들, 누가 감히 손을 대는지 보겠다. 내전이 공무를 집행 중이다. 조소왕이 걸어나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반역이라도 하려는 거냐? 너희가 감히 손을 쓰려 해? 장옥본의 범죄 증거는 확실하다. 손총기께서 조천사를 위해 반역자를 처단하셨으니 그야말로 대공신이시다. 너희가 감히 공신에게 손을 대다니 장옥본과 한패란 말이냐. 그는 제자리에 우두커니 선다. 마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며 마른 침을 삼키며 묻는다. 백호 정말 기밀을 팔아넘기셨단 말입니까? 그가 확인한다. 당연히 사실이다. 증거는 모두 본 총기의 손에 있다. 손장명은 검을 거두고 입술을 꽉 다문다. 눈 속의 사리가 점차 가라앉으며 차갑고 확고한 기색만이 남는다. 잠시 후 손장명이 냉담하게 분부한다. 깔끔하게 처리해라. 조소왕이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모아 명을 받는다. 예, 제게 맡기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초소로 복귀한다. 밖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큰 텐트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긴장되어 있다. 그는 짜증스럽게 백천어를 내 죄를 알겠느냐? 장옥본이 호송하던 물자는 아문에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그런데 그를 그냥 보내줬단 말이냐? 백률강은 너의 구역이다. 왜 장옥본의 물자를 직접 빼앗지 않았지? 반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백천얼은 가볍게 한숨을 쉰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장옥본. 그 망할 놈이 감히 선생께 불경한 말을 내뱉었을 때 어찌하여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은 공을 세울 기회를 그대로 놓쳐버리다니. 화면 전환. 류사백이 재빠른 걸음으로 현아로 들어선다. 그는 문을 가볍게 밀어 아주 작은 틈만 연 채 안을 들여다본다. 그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친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끝에 류사백이 당황하며 말한다. 상사 대인께 아뢰입니다. 조 아가씨와 조 가문에서 저를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면살신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다. 책망하는 기색 전혀 없는 침착한 눈빛으로 말한다. 가보아라. 류사백의 마음속에 문득 서운함이 인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생각한다. 다들 영웅도 미인 관문은 넘기 어렵다고 하더니. 이 미인 류사백. 이 녀석도 결국 조 가문 아가씨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셈이군. 뭐 상관없다. 하룻밤뿐이니 급할 건 없지. 한 시즌 후 방문이 갑자기 열리고 류사백이 들어온다. 몹시 풀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다. 김면살신이 놀라며 속으로 생각한다. 벌써 돌아왔다고? 만남이 순조롭지 않았나? 탁자 위로 세게 내던져진 은덩이들을 보며 김면살신은 어리둥절함을 금치 못한다. 놀란 기색을 드러내며 묻는다. 은자라고? 류사백은 제자리에 선 채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픈 표정을 짓는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은자 500냥입니다. 이건 조 원혜가 제게 준 사례금이지요. 하지만 딸은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조 원혜왈, 저는 그저 일개 말단 폭해일 뿐이라. 류사백이 계속해서 말한다. 앞날이 빤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평생 미천한 관아의 아전으로 살 테니 자신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요. 정말로 딸을 사랑한다면 손을 놓아주라고 하더군요. 그녀의 찬란한 앞길을 망치지 말라면서요. 그가 내게 이런 말도 하더냐. 딸을 위해 이미 좋은 혼처를 골라두었고 그 남자 측의 가문과 신부는 내가 감히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이다. 맞습니다. 류사백이 멍해져 두 눈을 동그랗게 뜬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면살신이 큰 소리로 호통친다. 이 멍청한 녀석아. 내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할 건지 생각해봐라. 성공하기만 하면 이 대호 왕조 전체에서 누가 감히 널 무시하겠느냐. 조원회가 감히 가난한 소년을 얕보다니. 훗날 내가 천하의 이름을 떨치면 그때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해줘라. 그때가 되면 그 영감이 제발 자기 딸과 혼인해달라고 내게 빌어야 할 것이다. 류사백이 갑자기 탁자를 3개 내리친다. 둔탁한 충돌음이 울려 퍼지고 류사백은 고개를 든다.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굳은 결의가 타오른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장 사건을 조사하러 가시죠.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한다. 제게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의논은 깊은 밤까지 이어지고 문 밖에 밤바람 소리만 남았을 무렵 방 안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큰 판을 다 짜놓은 상태였다. 김면살신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 계획대로 진행하자. 내일 바로 출발한다. 류사백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친다. 좋습니다. 같은 시각 초소안의 통나무집. 손장명이 창가에 서서 짙은 어둠이 깔린 먼 곳을 꿰뚫어 보듯 응시한다. 그가 입술을 달싹인다. 밤바람에 묻힐 듯 아주 낮게 을조린다. 이제 호색한 늙은 귀신 위전소가 등장할 때가 되었군. 이 시각 귀시 도깨비 유령 빛이 거미줄처럼 사방을 흐릿하게 감싸며 허공에 떠돌고 있어. 시장 전체가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속세와 만든다. 완전히 단절된 듯한 모습이다. 그 풍경 한가운데서 위전소가 여유롭게 거닐고 있다. 자기 집 앞마당을 산책하는 듯한 느긋한 자태다. 그를 보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즉시 다가와 황급히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춘다. 반가움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 날이 드디어 오셨군요. 요 며칠 밤 동안 걱정되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병고라도 생기신 줄 알았지요. 위전소가 콧방귀를 뀌며 안색을 굳히고 큰 소리로 욕을 퍼붓는다. 재수 없는 소리 마라. 너희들 혼비백산한다 해도 이 몸은 끄떡없을 거다. 옆에 섰던 귀신 여자가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창백한 얼굴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아부한다. 예, 나리께서 뉘신데요.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서 저희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한다. 모두 비켜라. 우선 이 나리를 위해 한 가지 일부터 해다오. 이 귀시에 쓸만한 가게 하나 없느냐? 오늘 밤 이 나리가 하나 사들일 참이다. 위전소의 시선이 귀시 안의 큰 가게에 멈춘다. 그는 한번 쓱 보더니 마음에 든 듯 말한다. 바로 이 가게가 좋겠군. 한편 저쪽에서는 손장명이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내 자산을 내가 사들이는데 돈을 내야 한단 말이냐? 위전소가 당당하게 선언한다. 여러분, 이 나리의 전당포가 오늘 밤 부로 개업을 알리오. 어떤 보물이든 다 가지고 오시오. 내가 보장하건대 저 검은 속내를 품은 전당포 놈들처럼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오. 그는 막내 걸린 간판을 손으로 가리킨다. 짙은 흙목에 새겨진 성일 전당포라는 4글자가 일렁이는 도깨비불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 이 전당포 이름 좀 보시오. 모든 전당품에 대해 이 나리는 딱 일 아래 이문만 챙기겠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귀시 무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누군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친다. 이 나리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한 녀석이 즉각 앞으로 비집고 나오며 허둥지둥 낡은 괴짝 하나를 안고 온다. 극도로 긴장된 목소리로 묻는다. 이 나리, 이 물건이 얼마나 할지 좀 봐주십시오. 위전소는 긴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가게 문을 열며 말한다. 좋아,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 살펴보자꾸나. 어느새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며 긴밤의 자녀 귀기를 흩어낸다. 그는 어제 손에 넣은 나무 괴짝을 들고 표면에 아직 음산한 냉기가 서려있는 그것을 든 채 조용한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가게 뒤편의 방에서 위전소는 재빠르게 나무 괴짝의 뚜껑을 연다. 옥패 한 점이 그 안에 조용히 놓여 있다. 그는 즉시 그 옥패를 집어들고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작은 짓는다. 낭자 방에 들어와서 이 늙은이와 잠시 앉아 쉬지 않겠소. 냠냠이 그 자리에 조용히 선 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감정은 넓은 삿갓챙 아래 완전히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고요한 자태만을 드러낸다. 문밖에 냠냠의 형체를 발견한 위전소는 곧바로 부른다. 작은 낭자, 어서 들어오시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 냠냠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신문하듯 묻는다. 당신, 대체 누굴 위해 일하는 거지? 조천사 소속 귀신이면서 어째서 이런 귀엽,
도깨비 영역이 존재하는 걸 용납하는 거냐고. 그 말을 듣고 그는 다급히 변명한다. 누가 내가 조천사 귀신이라 하더냐. 그저 이번 사건에서 협력하는 사이일 뿐이다. 아무도 이 봇나리를 부려먹을 순 없어. 냠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한번 묻겠어. 솔직하게 대답해. 안 그러면 이대로 돌아가겠다. 난 간섭하지 들이기엔 않겠어. 너무 깊은 결국 물이니. 위전소는 의자에 앉아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이 늙은이에게는 거물급 주인이 계신다. 현재 잠시 조천사의 몸을 숨기고 계시지. 보광의 일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 이를 도모하려면 관직 신분이 필요하니까. 그녀가 의아해 한다. 당신 주인이 그렇게 강한데 어째서 굳이 인력을 임시로 모으는 거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날이 말씀으로는 보광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핵심은 혼란 속의 너뿐만이 아니야. 혼중취승, 내 수많은 다른 수사들도 모두 나리로부터 정보와 지원을 받을 개별적으로 것이다. 작전을 펼쳐 보광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게 해야 해. 어지러운 틈을 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도록 말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같은 산수, 소속 없는 수사, 모반할 힘을 갖춘 번항에 맞선다는 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냠냠이 생각에 잠긴다. 그렇다면 위전소는 인내심을 잃고 상기시킨다. 참여할지 말지는 이미 다 내 스스로 결정해라. 더 이상 쓸데없이 묻지 마. 헛수고하기 귀찮으니까. 진표국진, 가장에 보광이 귀신을 기르는 귀굴이 하나 있다. 며칠 전 마침 현지의 의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지. 이 나리에게 연락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나리 쫓으려는 기색을 보이며 말한다. 난 자야겠다. 그녀는 더 머물지 않고 돌아선다. 그녀는 걸어가며 중얼거린다. 혼란 속의 승리라. 냠냠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래도 혼자 해본다. 맹하원으로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 게다가 빠른 돈벌이도 되고 보광의 거점 하나만 파괴해도 한몫 챙길 수 있을 테니까. 류의 현상금 의뢰까지 완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 요즘 집에 끼니 이을 돈도 떨어져 가니 할 수밖에. 이쪽에서는 류사백과 김면살신이 나란히 깊은 곳으로 류사백이 고개를 돌려 입을 연다. 신사대인, 남들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할까요? 김면살신이 대답한다. 내 성은 류사백은 몹시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김영이라 부르겠습니다. 그가 대답한다. 그럼 난 널 소사라고 말을 마친 뒤 김면살신은 걸음을 생각에 멈추고 잠긴다. 섭자운의 말에 보광이 귀신 군대를 이용해 창고를 지키며 모반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했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귀신 군대는 너무 제약이 많다. 속성상 극상성인 거의 한 번의 공격도 견뎌내지 못할 테니까. 그런 중대한 모반 보광이라면 만전을 기하려 들터. 괴뢰나 도병, 도술병사, 그러니 도병에 관한 단서를 매우 높아. 조사하는 게 맞아. 판단을 내린다. 류사백 역시 주변을 살피며 보광을 위해 은밀히 도병을 연성하는 자입니다. 그자는 구동호 남서쪽에 풍우산 기슭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비호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쇠성종 역시 이미 보광에게 기부했을 겁니다. 이쪽에서 요요가 한 바퀴 맴돌며 판단하며 말한다. 아버님, 어찌 그리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십니까? 이런 훌륭한 형부를 꽉 붙잡지 않고 오히려 갈라놓으려 하시다니요. 화면 전환. 초소의 손장명이 갑자기 드디어 인삼을 다 소화했군.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운공하며 셈하기 시작한다. 이번에 약 30개의 맥을 열었으니 이제 2번만 더 열면 조령 경지에 오를 수 있겠어. 손장명의 몸에서부터 에너지의 흐름이 폭발하며 빛의 파편이 퍼져나간다. 뇌수진한 연조도감은 인삼에서 유래한 것으로 뇌정의 힘을 흡수한다. 이 영단의 효능은 3단계에 달하며 치유와 연기 보충 효과까지 있다. 선천목부 집주는 인삼아기의 머리에서 자라난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 안에는 9가지 연성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목행 속성이다. 그는 턱에 손을 얹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비록 목행 속성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천영부. 현재 내 경지로는 제작할 방법이 없군. 하지만 위력을 조금 낮춰서 후천 영부 수준으로 낮춘다면 그 위력은 여전히 무시무시할 거야. 과연 이 단계에 이르니
평범한 사냥감은 나와 노이 더 이상 큰 이득이 되지 않는군. 더욱 성장하려면 역시 특수한 보물이 필요해. 호구현의 현성, 류사백의 집. 김면살신이 두 알의 영단을 류사백의 눈앞에 내밀며 이어서 말한다. 먹어라. 그는 차분하게 말한다. 가부좌를 틀고 입정에 들어라. 류사백이 그것을 받아들고 호법을 서주마. 뜻밖이라는 듯 외친다. 영단이라뇨? 김면살신이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상이 더 많을 것이다. 류사백은 두 눈을 반짝이며 영단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이것이 강신명하의 포상이라 여긴다. 명하께 성심을 다해 충성하며 일한다면 명하께서 틀림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보물을 하사하시겠지. 류사백은 그것을 입에 털어넣는다. 턱을 괴고는 평가하듯 그렇게 말한다. 한참을 달려 내가 목숨 걸고 말을 달려 진표국에서 현성으로 돌아오다니 내가 풍우산까지 도착할 때쯤이면 상황은 이미 다 끝나 있을 거다. 2시즌 후 류사백은 상쾌한 기분으로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소리친다. 김면살신이 목소리를 높여 일깨워준다. 어서 올라오지 않고 뭐 류사백은 그 말을 따르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기둥 위로 기어오른다. 두 사람은 맑고 푸른 하늘을 조용히 날아가고 있다. 김면살신이 생각에 잠겨 말한다. 보광의 영지는 구동호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 과거 대오태조의 구역 분할에 따라 보광은 구동호의 사마를 차지했다. 그토록 거대한 부가 눈앞에 펼쳐져 보광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다. 스스로 척박한 영지로 바꾸겠다고 자청하거나 아니면 남은 길은 모반을 꾀하는 것뿐이겠지. 그는 정면의 섬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린다. 도관. 박도인의 도관이 바로 풍우산 기슭에 일단 있다. 그쪽으로 가서 확인해보지. 류사백은 김면살신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이제부터 전 약재 오늘 밤이 되면 다시 박도인의 도관을 정찰하러 제가 가보시죠.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도관에는 박도인과 3명의 어린 제자뿐이랍니다. 그들이 도병을 양성하는 다른 장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화면 전환. 그날 밤 박도인의 도관 앞 계획대로 두 사람은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고 시간 맞춰 정확히 나타났다. 그를 보자마자 류사백이 손을 흔들며 부른다. 김영. 주변을 살피던 김면살신이 놀란 듯한 목소리로 묻는다. 소사야. 문 양옆에 돌로 된 류사백이 곧장 대답한다. 보입니다. 그는 류사백에게 가볍게 설명을 덧붙인다. 저건 석상 잠시 후구다. 김면살신은 마당의 연못을 가리키며 묻는다. 소사, 마당에 있는 연못. 안에 붉은 잉어 몇 마리가 헤엄치는 게 보이느냐? 류사백이 작은 목소리로 답한다. 보입니다. 그가 곧바로 덧붙인다. 거기서 끝이 저건 아니었다. 요수 도병이다. 김면살신은 담장을 가리키며 묻는다. 오이처럼 생긴 식물이 담장을 잔뜩 뒤덮고 있는 게 보이느냐? 대답한다. 예, 보입니다. 그가 설명한다. 놀란 표정을 지은 저건 류사백이 영식 도병이다. 상대의 의중을 살피며 묻는다. 어르신 말씀은 저 작은 도관에 사제 3명뿐인 줄 알았건만 사실은 방어가 극도로 삼엄하다는 뜻이군요. 그들이 대규모 도병 군대를 양성하는 곳이 10중 8구 바로 이곳이겠군요. 김면살신이 큰 소리로 확언한다. 틀림없어. 한참을 걸어너도 류사백이 그를 재촉했지.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가시죠. 하지만 김면살신은 류사백의 옷깃을 서두르며 말한다. 내가 내게 이 도병들을 가리켜 보여준 것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다. 류사백이 깜짝 놀라 되묻는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진지하게 대답한다. 굳이 직접 들어갈 필요는 스스로 없다. 자신의 한쪽 눈알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전에 기관 도병을 개량해둔 게 천만다행이군. 이 눈은 화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수집할 수 있지. 그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부려 자신의 눈알을 가져가게 한다. 그 눈알은 작은 새의 발자취를 따라 완벽한 드론, 날아간다. 비행 카메라, 화면 전하게 웃으며 말한다. 정덕이 벽을 부수며 알겠다. 이제야 알겠어. 바로 이거야. 잠시 후 당장 위력을 시험해 보자꾸나. 김면살신과 류사백도 그가 있는 곳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의 명령에 따라 양준이 장숙의 신안을 사용해 불을 뿜어내고 조헌이 거미줄을 만들어내자 순식간에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오른다. 이를 본 정덕은 흡족한 기색을 띠며 크게 웃으며 말한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내일 당장 전하께 이 공을 아뢰어야겠어. 대규모로 이런 정예기관 도병을 연성하려면 전하께 조속히 충분한 자원을 하사해달라고 청해야지. 이때 불길을 본 류사백이 기가 죽은 채로 그에게 말한다. 김형, 저희가 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건 아닐까요? 김면살신이 진지하게 대답한다. 너라면 몰라도 난 아니다. 그 말에 그는 감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몇 초 후 그가 다시 마음을 바꾼다. 일단 돌아가자. 이런 부류의 기관 도병은 정예병이라 연성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지. 대군을 양성하기엔 좋은 선택이 아니야. 또한 이곳에선 그렇게 많은 병력을 주둔시킬 수도 없어. 방법을 도대체 찾아내서 대규모 도병이 어디 주둔 중인지 알아내야 해. 거리로 화면 전환. 류사백이 커다란 천자루를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겨우 이 정도 물건으론 내가 쓰기에 턱없이 부족하오. 대량의 약재는 없소? 마침 지나가던 주정이 무심코 한마디 거둔다. 그의 말에 류사백은 놀란 기색을 보인다. 근방에서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은 쇠성종의 하원뿐이오. 상대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류사백이 은덩이 하나를 꺼내며 말한다. 버디어, 수고스럽겠지만 길 좀 안내해 주시오. 그는 돈을 밝히는 성격이라 기꺼이 돕겠다고 나선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좋소. 날 따라오시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지 않소. 그렇게 류사백은 주정의 뒤를 따른다. 화면 전환. 쇠성종 하원의 주인인 유호가 사람을 만나자마자 곧장 가격 흥정을 우리 벌인다. 쇠성종에서 재배한 약재들은 모두 성가, 선인의 비법으로 길러낸 우리 것이오.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최고의 약재라 할 수 있지. 다른 곳에선 아예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류사백이 은자 주머니를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난 절대 벗이 헛수고하게 두진 않소. 안심하시오. 그의 성의를 본 유호는 승낙하며 거래를 받아들이고 말한다. 내일 아침에 하원으로 안내할 테니 물건을 고르시오. 늦지 마시오. 그 말을 듣고 류사백은 속으로 생각한다. 역시 선인과 범인은 다르군. 이 자는 그저 수선자와 약간의 연줄이 있을 뿐인데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벌써부터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니 전환. 말이야. 같은 시각 사구가 마차를 몰며 다급히 이동 중이다. 어느 정도 가던 중 마차 안에 있던 자가 진법을 펼치자 마차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1초 후 김면살신이 하늘로 날아가는 마차를 보며 멍하니 서서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럴 줄 알았으면 까치를 써서 만무릉령편을 시험해보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저렇게 커져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직접 미행해야겠군. 그는 재빨리 그 뒤를 쫓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잠긴다. 현재 주된 임무는 더 이상 보광의 반역 증거를 찾는 게 아니다. 그의 전체 전력을 철저히 파악해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손을 쓸 때 겸사겸사 떡고물이라도 좀 챙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완벽하겠어. 화면 전환. 마차가 송령부에 멈춰선다. 마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박도인이다. 이에 김면살씨는 한쪽 구석에 내려앉아 혼잣말을 한다. 저 왕부의 지붕을 금으로 도금된 것만 봐도 보광이 대오 왕조에서 제일 가는 부자란 걸 알 수 있지. 안에 들어가서 싹쓸이 한번 할 수 있다면 현재 손장면과 매우 흡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똑같이 돈을 밝히는 부류였으니 말이다. 이때 돈을 본 그의 두 눈이 반짝이며 혼잣말을 저늙은 도사는 보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낸 모양이군. 그렇다는 건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원이 주어질 거란 전부 내 자원이 된다는 거잖아. 김면살신 쪽으로 화면 누군가 전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그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한다. 박도인이 맞은편 저택으로 가려나? 왜지? 이대로 밤새워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화면 전환. 순우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나온다. 순우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고작 한 시즌 만에? 너무 빠르잖아. 김면살씨는 떠나는 마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밀히 상황을 판단한다. 저 늙은 도사는 10중 8구 오늘 밤엔 다시 나오지 않을 거야.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겠어. 순우의 마차가 진부 문 앞까지 미행해온 김면살씨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간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는 속으로 울졸인다. 이곳의 천지원기가 극도로 게다가 아주 현묘해. 전부 이 담장 안에 갇혀 있어서 밖에선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 김면살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당황하며 속으로 외친다. 큰일이다. 들켰어. 김면살씨는 몰래
은밀하게 저택 안으로 뛰어든다. 갑자기 눈부신빛 한 줄기가 그의 시야를 때린다. 알고 보니 높은 누각 위 팔궤경에서 그를 향해 곧장 빗줄기가 쏟아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재빠르게 방패를 들어 막아낸다. 이 상황에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중얼거린다. 보안이 벌써 방비책을 세워둔 모양이군.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바로 그때 김면살 씨는 이곳에 이미 결계가 쳐져 있고 봉인까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시신파와 역류서 모두 통하지 않겠어. 비검, 오화를 직접 써야겠다. 말과 동시에 그는 검을 뽑아 봉인을 이대로 깨뜨린다. 그냥 갈 순 없지. 그의 이 한 번의 검격은 무척이나 가벼웠지만 봉인은 산산조각이 난다. 손장명은 자신이 쳐둔 여러 겹의 방어막이 김면살신에게 이토록 쉽게 뚫리는 것을 보고 제기랄,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저택인데 어찌 저런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냐. 그는 당장 조용히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까치야, 하늘 위로 돌아가자. 푸른 새 한 마리가 누군가를 등에 태운 채 날아간다. 날벌레의 모습으로 숨어든 손장명이 우연히 그 새 등에 탄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다. 아는 얼굴임을 깨닫고는 허탈해하며 속으로 생각한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원래 이 꼬마 귀신을 일찌감치 기억에 안치하려 했건만 지금 보안이 저 녀석과 까치 사이에 정이 들어버린 모양이잖아. 같은 시각, 외곽의 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을 봉쇄하다니. 사람들을 성에 들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요즘 거야. 들어 성문 닫는 일이 너무 잦잖아.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이 반시즌이 성문이 지나자 갑자기 활짝 열린다. 손장면과 까치도 성 안으로 날아 들어간다. 둘은 재빠르게 누군가의 저택을 찾아낸다. 바로 그 저택, 한 밀실 안에서 순우가 보광을 향해 보광은 비록 피곤한 올린다. 기색이었지만 전하, 애써 기운을 내어 묻는다. 그의 기대에 찬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소인이 무능합니다. 라는 한마디였다. 두 사람이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전혀 동안 눈치채지 못했다. 밖에 숨어있던 손장명이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 이 송령부 전체에서 전하라 불릴 수 있는 이는. 하지만 보광은 왕부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니었나? 순우가 범인을 잡지 못해 다소 실망하긴 했으나 보광은 여전히 세심하게 당부한다. 됐네. 요즘 들어 약간의 소란이 있으니 자네가 순우 역시 신경 좀 쓰게나. 최근의 상황을 그에게 낱낱이 보고한다. 요 며칠 참으로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지에 은밀히 심어둔 세력들이 허구한 날 까닭 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그는 서둘러 묻는다. 순우가 여전히 어느 공손한 태도로 보고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귀신 병력의 손실이 가장 큽니다. 다른 쪽의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 역시 꽤나 중요했으나 보광은 별로 개념치 않는다. 조정에서 이번엔 수법을 바꿨단 말인가? 그 귀신 잡동사니들은 애초에 관역으로 세워둔 것에 불과하니까 조정의 이목을 끌기 위한 미끼일 뿐이지. 그 말이 손장명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간다. 그는 속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갑자기 순우의 목소리가 다소 머뭇거린다. 이번 일은 조정의 일 처리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손장명은 순우의 말을 듣고 내심 자만하며 생각한다. 이렇게 빨리 눈치챘단 말이야? 반면 보광은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조정이 아닌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본왕의 재물에 눈독을 들이는 자라도 있단 말인가? 순우 역시 자신이 안배해둔 일들을 보고하며 당부의 말을 덧붙인다. 전하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소인이 이미 한 무리의 강자들을 파견하여 이 일을 은밀히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정말 죽을 줄 모르고 넘보는 자가 있다면 저희가 응당 베어내어 하늘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오나 만약 정말로 조정에서 손을 쓴 전하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굳이 그 노인이 마음 쓸 필요는 없었다. 보광은 이미 모든 것을 안배해 두었기 때문이다. 본왕은 진작에 다 준비해 두었네. 오히려 조금은 조바심이 날 정도로 기다려지는군.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 순우는 재빨리 자리를 떠나며 문을 지키는 자에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인들이 명령을 듣고 분명히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손장명은 점차 멀어지는 순우의 뒷모습을 계산을 굴린다. 과연 몹시도 신중하군. 까치 쪽에 괴뢰 비춘을 몇 마리겠어.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즉시 날려보낼 수 있도록 말이야. 시간이 흘러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온다. 밤거리에서 누군가와 김면살신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방금 도착한 자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탄식을 내뱉는다.
하마터면 거기서 계좌는 목숨을 다름 잃을 아닌 뻔했다니까요. 바로 류사백이다. 그는 한바탕 가쁜 숨을 몰아쉰 후 입을 연다. 그래도 눈치챈 게 좀 있습니다. 그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쇠성종은 틀림없이 보광에게 매수당했습니다. 게다가 문파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켜 수사군대로 조직하고 있더군요. 전 그곳 제자 수백 명이 어떤 진법을 단체로 하지만 훈련하는 걸 쇠성종 보았습니다. 내부의 경금지기가 너무나도 짙어서 이종, 도병이 생존하기엔 적합하지 김면살 않아요. 씨는 그 말을 듣고 짐작한다. 그렇다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지? 이 도병들은 박도인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해. 분명 그 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자 류사백이 한 가지 묘안을 낸다. 제 생각엔 지난번 귀굴 때처럼 차라리 직접 본거지로 쳐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박도인을 붙잡아 모진 고문을 가하면 대규모 도병 부대가 숨겨진 장소를 불게 할 수 있을 반드시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면살 씨의 아직 때가 생각은 아니다. 달랐다. 아직 때가 아니라니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류사백에게 순순히 시간이 답해주지 늦었다. 않고 그저 말한다. 쉬어라. 시간이 흘러 넷째 날이 되었다. 두 사람은 누군가의 저택 김면살 근처에서 씨니 숨죽이고 있다. 자신을 다른 길로 이끄는 것을 보고 한 노인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류사백이 의아해하며 다급히 묻는다. 그저 저희 왜 평범한 이러는 늙은이 겁니까? 아닙니까? 보나마나 박도인에게 속아 넘어간 김면살 신도겠죠. 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의 편협한 생각을 깨우쳐준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내 경지가 너무 낮기 저분은 때문이다. 제5대경지의 고수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제5대경지라고요? 이내 아니, 불안한 기색을 이미 내비치며 제5대경지에 덧붙인다니. 이른다니. 뭐가 그리 신이 그 나셨답니까? 물음에 돌아온 것은 김면살 씨의 흥분 가득한 미소였다. 저리도 막강한 인물이 치니 박도인을 찾아왔다는 건 필시 귀한 도병 보물을 연성에 전달하러 온 필수적인 것이 재료들 분명 다시 말이지. 다섯째가 되었다. 방비가 엄중한 밀실안. 박도인은 온 정신을 쏟아 무기를 연성하고 있다. 누군가 그의 작업 마치 과정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 도청 장치 같은 것으로 말이다. 이제 때가 되었군. 아무래도 그가 바로 김면살 씨니 잡아들이려는 하지만 목표물인 일은 그리 듯하다. 쉽게 풀리지 않았다. 류사백이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박도인의 도병은 무시무시하게 강합니다. 도관 안에서는 섣불리 손을 쓸 수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그를 밖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그의 세 제자만 상대하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확신하십니까? 박도인의 세 제자를 제압할 수 있으신지 말입니다. 김면살 씨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직접 나서서 돕기로 한다. 제가 미끼가 되는 수밖에 없겠군요. 박도인과 쇠성종 사이에는 틀림없이 긴급 연락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형님께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을 반드시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박도인을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그의 이 말은 김면살 씨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래, 무슨 수로 그를 밖으로 유인할 셈이냐. 그리고 이내 한심할 정도로 어설픈 계획이 순진한 류사백의 입에서 튀어나온다. 그 말에 김면살 씨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제가 가서 그자의 도관을 때려 부수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그는 무력감에 빠져 속으로 생각한다. 내 실력으론 박도인을 밖으로 유인해내기는커녕 도병 하나만 대충 나서도 단숨에 내 주제 파악은 내가 제일 잘하지. 그래서 그는 서둘러 김면살 씨에게 묻는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당신 대인께서 다 안배해 두신 게 있다. 가자. 잠시 후 류사백은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본다. 김면살 씨니 누군가의 저택 문 앞에 서 있다. 갑자기 문 앞에 기린 조각상이 그를 공격해온다. 하지만 그는 아주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속으로 생각한다. 미끼로 쓰려면 당연히 이런 고단계 기관 도병이 가장 적합하지. 박도인 그자가 욕심을 내지 않을 리가 없지. 그러고는 문 앞에 두 기린을 단숨에 박살 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 하지만 난 애초에 박도인을 밖으로 유인할 생각이 없었는걸. 그냥 다이렉트로 쳐들어가 죽여버릴 생각이었지. 김면살 씨의 막강한 힘은 박도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가 흥미진진한 얼굴로 말한다. 정말 강력한 기관 도병이로구나. 가만히 집에 이런 앉아 행제가 있는데 넝쿨째 굴러들어 오다니. 그는 곧장 소리친다. 도관 밖에 아주 강력한 기관 도병이 나타났다.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도인은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간다.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김면살 씨의 몸에 있는 저 기관을 손에 넣기 위해서다. 저걸 해체해서 연구하면 내 도병 이론을 분명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게야.
하지만 막 밖으로 나서자마자 그는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김면살신이 한쪽에 여유롭게 서서 자신의 조롱박을 풀어 이곳에 불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길이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것을 본 박도인은 허둥지둥 기관을 작동시켜 방화벽을 세우지만 스스로도 이 물건이 과연 못한다. 얼마나 버텨줄지. 가만히 집에 앉아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 자신이 김면살신을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초조해하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도대체 어느 도병 대사께서 오셨길래 어찌 이리까지 하신단 말인가. 대사님, 만약 후배가 만든 이 도병들이 형편없어 차마 눈뜨고 보지 후배가 못하시겠다면 당장 제 손으로 파괴하겠습니다. 대사님의 그 귀한 4단계 영화, 령화를 써서 태우려 하십니까? 그리고 이 빌어먹을 쇠성종 놈들. 왕야께서 분명 나를 보호하라고 명하셨거늘 어째서 이토록 꾸물거리며 아직도 안 오는 게야. 아니지. 그놈들이 올 때쯤이면 난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을 텐데. 시신조차 건질 수 없을 게야. 지독히도 운이 없는 그였다. 쇠성종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가 기다린 것은 김면살신의 검격이었다. 자신을 향해 쏘아져 오는 검을 보며 박도인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는 김면살신에 보내진다. 선배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소인, 선배님. 기꺼이 투항하겠습니다. 죽은 후 그의 영혼이 서서히 육체에서 빠져나온다. 그 영혼을 보자마자 김면살신은 금빛 영패 하나를 휙 내던진다. 그러자 그는 그 영패에 짓눌려 버리고 만다. 그의 제자들은 김면살신에 의해 자루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모든 일을 끝마친 뒤 그는 여유롭게 자리를 뜬다. 물론 류사백을 챙겨 끌고 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순간 류사백은 김면살신의 다리를 꽉 끌어안고 흠모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한다. 음모며 계략이며 추리며 짐작이며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군요. 그저 이렇게 튼실한 동아줄 하나만 모든 잘 문제가 잡으면 이리도 쉽게 풀리는 것을요. 그의 이런 행동에 김면살신은 약간 소름이 돋아 목소리를 높여 묻는다. 내 다리는 끌어안고 뭐 하는 짓이냐.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방향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다급히 묻는다. 이 방향이 아닌데요. 왜 여기서 멈추시는 겁니까? 여긴 풍우산 아닙니까? 대체 뭘 하시려고요? 김면살신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가 말없이 한참 동안 그 방향만 응시하자 류사백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김영, 설마 쇠성종까지 쳐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는 여유롭게 대답한다. 고작 4명뿐이야. 제3대경지 따위가. 쇠성종에는 분명 제4대경지의 고수가 버티고 아직 있을 기습할 거다.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야. 그 말에 류사백은 감탄하며 말한다. 김영, 참으로 배포가 크십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류사백이 다시 조심스레 묻는다.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면살신을 향한 경외심이 끊이지 않는다. 나 류심포는 도저히 따라갈 엄두조차 나질 않는구나. 김면살신이 묵묵히 서 있는 사이 저 멀리 손장명 쪽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다. 미꾸라지 녀석이 그 법기들을 다 소화해낸 건가. 이 기회를 타서 그 역시 재빨리 단계를 올려야 한다. 제때 잘 보충해줬군. 과연 벌써 조령의 대원만 단계에 이르렀어. 다음번엔 제2대경지를 훌쩍 넘어 제3대경지인 도탑경지에 들어설 수 있겠어. 그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이 술법은 그 짐승의 뼈조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미꾸라지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뒤로는 귀신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영물, 령물을 다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내 분신인 이 나리의 단계가 아직 2단계에 불과하니 나중엔 필시 써먹기 부족해질 거야. 뭐 이렇게 된 것도 다음번에 그 삭가 쓴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녀에게 뜻밖의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을 바로 테니까. 그때 갑자기 미꾸라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장명은 깜짝 놀라 묻는다. 응, 너 설마 연화 중인 법보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냐? 나중에 나한테 주겠다고? 그 능력에 그는 감탄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미꾸라지 녀석 정말 갈수록 대단해진단 다시 말이야. 김면살신 쪽 상황. 류사백의 성가신 닭달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이 귀찮은 녀석에게 주의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묻는다. 왜 가야 한다는 거지, 소사? 기회란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의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아챈 류사백은 체념한 듯 한숨을 쉰다. 내 2다리로 도망칠 수만 있었다면 진작에 저 멀리 달아나고도 남았을 다시 거다. 박도인의 저택 상황. 한참 뒤에야 쇠성종 사람들이 뒤늦게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그들은 몹시 당황하며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조차 버티지 못하고 뚫렸단 말인가. 설령 우리 넷이 힘을 합친다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도관을 내에 함락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기습한 자가 일찍 떠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꼴도 박도인보다 나을 게 없었을 거다.
서둘러 종주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게 좋겠어. 쇠성종 쪽 상황. 종주는 방금 도착한 긴급 서신을 읽고 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크게 소리친다. 박도인이 당했다고? 게다가 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막 박도인에게 대량의 진귀한 보물과 재료들을 보내주었단 말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말이야. 만약 이 사실을 왕야께서 아시기라도 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린다. 문파 내 모든 제자들은 전원 출동하라. 무슨 수를 써서든 배후의 주모자를 찾아내야 한다. 제자들이 즉각 대답한다. 명받들겠습니다. 잠시 후 류사백을 데리고 위험 구역을 벗어난 김면살신이 마침내 그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앞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길 봐라. 드디어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그 말에도 류사백은 전혀 안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답을 받으려는 듯 되묻는다. 김영, 진을 지키던 강자들이 전부 떠났다고 확신하십니까? 김면살씨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당연히 확신 못하지. 너댓 명 정도면 대충.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분간하겠지만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많은데 그러자 류사백이 다시 어떻게 구별하겠냐? 만약 제4대경지의 고수가 아직 남아있다면요.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돌아온 것은 김면살신의 지독히도 오만한 대답이었다. 남아있으면 뭐 어때서? 내가 제4대경지를 막을 테니 그저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쇠성종 내부를 싹쓸이할 사람 말이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저 반역도당 쇠성종 놈들의 혼을 쏙 빼놓게 털어버리고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감히 다시는 제기하지 못할 만큼 여기까지 말이다. 듣자마자 류사백은 이 작자가 자신을 어떻게 써먹으려는지 단박에 눈치챘다. 설마 저더러 김영. 하지만 그에게 다행스럽게도 김면살신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마침 전령새가 날아온다. 당연히 너 같은 쓸모없는 녀석을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다. 행동에 나서기 전 그는 잊지 않고 류사백에게 당부한다. 넌 여기 잘 숨어 있어라. 우리 일이 다 끝나면 다시 널 데리러 오마. 그의 말에 순순히 따르며 류사백은 구석에 쪼그려 숨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다. 김영, 나중에 저 데리러 오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역시 손을 마주 흔들며 대답한다. 잊을 리가 있겠냐. 잠시 후 쇠성종. 종주는 갑자기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다. 그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 상황을 눈앞에 온전한 보검 한 자루가 종문 안으로 미친 듯이 돌진해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